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은 실리콘 음극재와 전고체 전지의 핵심 공급사로 주목받는 대주전자재료의 2025년 사업성과와 사업계획, 그리고 기술 개발의 진척 상황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2025년 상반기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실리콘 음극재 사업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일본의 파나소닉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본격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샘플 납품이 아니라 양산 제품을 테슬라 모델 Y의 2170원 통형 배터리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 신뢰성과 공급 안정성 모두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 대비 에너지 밀도가 10배 이상 높고 급속 충전에도 유리한 구조를 가져 차세대 전고체 전지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주는 2019년 세계 최초로 이 소재의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꾸준히 공정 최적화와 고객사 확장을 병행해왔습니다. 2025년 현재는 연간 3,0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 연말까지 2만 톤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는 연간 전기차 약 400만 대분에 해당하는 공급량으로 글로벌 OEM이 요구하는 물량 대응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지역의 프리미엄 IT 및 ESS용 고순도 실리콘 음극재 전용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 공장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중국산 원재료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탈피해 원료 내재화를 본격 추진하며 공급망 리스크를 스스로 해소하는 구조를 갖춰가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선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매우 뚜렷한 개선 흐름이 보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부문만 놓고 봤을 때 2025년 연매출 2,300억 원 이상이 예상되며 전체 매출 비중은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불과 2년 전 15% 수준에 머물렀던 비중에서 3배 이상 높아진 수치로 그만큼 주력 사업으로 전환이 명확히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매출은 4,3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83% 증가가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580억 원 수준으로 170% 이상의 급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는 산화실리카 계열의 실리콘 음극재를 중심으로 2차 입자 제어 기술과 코팅 공정 최적화를 통해 사이클 수명과 급속 충전 안정성에서 글로벌 수준의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고체 전해질과의 계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옥시설파이드 셀 구조를 적용하는 등 전고체 전지 대응 기술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리튬이온 전지에 대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전고체 전지라는 미래형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는 포지셔닝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대주전자재료는 2030년까지 실리콘 음극재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3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리콘 음극재 매출을 연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객사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파나소닉, SK온 등이 있으며 향후 북미와 유럽 OEM과의 직거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사업적 진척은 주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대주전자재료에 대해 실적 대비 저평가 상태로 분석하고 있으며 목표 주가를 15만 원 선까지 제시하고 있는 리포트도 존재합니다. 이는 현재 주가 대비 약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시장 수요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 전고체 전지 전환 시 본격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 공급망 내재화와 품질 안정성 확보로 인해 고객사 충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종합할 때 대주전자재료는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라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구조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투자 가치는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을 넘어 차세대 에너지 기술의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 중인 이 기업의 변화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이 기업이 어떻게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주가로 반영될지를 함께 지켜보며 현명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주가 상승할 기술 개발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전고체 전지 기술 중에서도 특히 실리콘 음극재와 고체 전해질이라는 두 가지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국내외 선두 기업들의 기술력과 전략을 살펴보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 동향, 대학 연구 동향,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고체 전지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전고체 전지, 영어로는 살러드 스테이트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라 고체로 되어 있는 2차 전지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전지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와 폭발 위험이 거의 없고 에너지 밀도도 더 높고 급속 충전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전고체 전지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가 바로 실리콘 음극재인데요. 음극이란 배터리에서 리튬이 저장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흑연, 즉 탄소 계열의 소재를 사용했지만 에너지 저장량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을 쓰게 되면 이론적으로 흑연보다 10배 이상 많은 리튬을 저장할 수 있어서 에너지 밀도가 대폭 올라갑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실리콘은 충방전 과정에서 부피 팽창이 크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실리콘 입자의 크기를 줄이거나 표면을 코팅하거나 고체 전해질과 복합화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 국내외 선두 기업들의 기술 비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기업이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2019년부터 실리콘 음극재를 상용화해 양산 공급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특히 음극 복합체 내 실리콘 함량을 55% 이상으로 높이고 그 용량을 그램당 935mA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 흑연 음극재 대비 2배 이상 높은 값입니다. 게다가 실리콘 결정 입자 크기를 3나노미터 이하로 줄여 팽창 문제를 완화하고 표면에 전기 전도성 코팅을 적용하여 내구성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기술이 만만치 않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각각 고분자 전해질과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 SDI는 산소와의 반응성이 낮은 고체 전해질을 적용한 배터리로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화물계 전해질이란 황과 리튬, 나트륨 등의 조합으로 만든 고체 물질인데 이온 전도도가 높고 유연성도 있어서 실리콘 음극과 잘 결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온 전도도는 쉽게 말해 리튬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충전 속도가 빠릅니다. 대주전자재료의 고체 전해질은 1.20-3승 수준의 이온 전도도를 기록하며 대기 중 노출 시에도 90% 이상을 유지하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스타트업인 퀀텀스케이프와 일본의 토요터, 독일의 BASF, 그리고 미국의 살러드 파워 등이 선두주자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빌 게이츠와 폭스바겐이 투자를 한 회사로 황화물계 전해질 기반의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800사이클 이상 충방전을 견디면서도 에너지 밀도가 높고 상온에서도 작동하는 셀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살러드 파워는 BMW와 포드를 주요 파트너로 두고 있으며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활용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실리콘 음극의 고용량 셀과 고체 전해질의 조합을 통해 전기차용 배터리의 대체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산 단계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국내 기업은 상용화 중심, 해외 기업은 기술 고도화 중심이라는 흐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해외 선두 기업들의 주식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며 코로나 이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술 발표 후 한때 주가가 $100를 넘기도 했지만 아직 상용화에 이르지 못해 주가는 $10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스바겐, 빌 게이츠 등의 투자자들이 지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증 데이터가 쌓이면서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살러드 파워는 다소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주가는 3에서 $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술 신뢰도는 높지만 양산화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인내심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두 회사는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 기술 모멘텀에 베팅하는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외 대학들의 연구 동향입니다. 국내에서는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이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황화물계 전해질의 안정성과 이온 전도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종 원소 도핑 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대는 고분자 기반의 유연한 고체 전해질 연구를 통해 웨어러블 배터리 응용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포스텍은 오페란도 엑스레이 토모그래피를 활용해 실리콘 음극과 고체 전해질의 반응 메커니즘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 기법은 배터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중에도 내부 구조를 시각화할 수 있어 실패 원인을 파악하거나 수명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MIT와 스탠포드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IT는 고체 전해질의 계면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코팅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일본 도쿄대는 산소 안정화 기술을 활용해 대기 중에서도 장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보겠습니다. 전고체 전지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11억 달러였지만 2030년에는 $85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 34%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고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는 전고체 전지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 밀도, 빠른 충전 속도, 높은 안전성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화재의 강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고체 전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결국 누가 먼저 실용적인 기술을 상용화하느냐, 누가 생산 단가를 낮추느냐, 누가 글로벌 파트너와 협업하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런 면에서 국내 기업의 조기 상용화 전략은 분명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주가 전망입니다. 국내 대주전자재료는 2023년부터 실리콘 음극재 수요 증가와 함께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고체 전지용 고체 전해질 개발이 본격화되고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업이 확대될 경우 주가의 추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이 회사는 기술력뿐 아니라 수익성도 좋아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중소형 기술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대형주로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전고체 전지 양산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는 모멘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의 퀀텀스케이프와 살러드 파워는 기술 발표나 파트너십 발표 때마다 주가가 반응하며 단기 급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적인 파일럿 생산 진입 시 중장기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분석됩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